줌 인터넷은 2009년 설립돼서 2019년 미래에셋 제5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해서 2019년 9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줌닷컴을 통해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해당 서비스를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인터넷 포털 사업과 자산 운용업으로 구분되며 최대 주주는 이스트 소프트로 특별 관계인 포함 5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83억 원, 영업이익 63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04.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98.2%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사용성 개선에 따른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사업 구조 정리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인터넷입니다. 지난해 이번 1분기 잠정 실적 매출액은 73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2%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121.4%가 증가한 1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6.1%가 감소한 8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타 사항에서는 지금 1분기의 잠정 실적치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1분기 보고서, 즉 다음 주 월요일 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분기 보고서가 좀 제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출액은 8.2%, 영업이익은 121.4%,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16.1%가 감소된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줌 인터넷 실적 공시를 확인해 봤는데 대표님, 근데 최근에 이 새 정부가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포털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점 지위가 약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포털 3위인 이 줌 인터넷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떤가요? 네, 일단 뭐 플랫폼 규제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좀 더 가시화될 것이라고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는데, 네네. 이게 점유율 관점에서 지금 3위의 사업자는 맞습니다. 포털 3위의 사업자는 맞는데 전체 시장 파이를 보면 점유율이 2%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제 효과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2%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줌 인터넷이 사실상 어떤 사업의 규제 타격이 좀 있을까? 자, 이 부분이 좀 관건이고, 오히려 독점 규제 관점에서는 오히려 3위 사업자의 수혜 관점도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독점적 지위 효과에서는 어떤 배제될 수 있는 상황, 3위의 사업자는 많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가 독점적인 어떤 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좀 다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줌 인터넷은 사실상 그 플랫폼 규제 효과에 대한 어떤 이 피해보다는 부분적인 좀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부분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바닐라 앱이라고 한국형 로빈후드를 목표로 이제 앱을 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4월 5일자 공시를 잠깐 좀 볼 텐데요. 회사 해산 사유의 발생을 좀 공시했는데, 종속회사죠. 회사의 자회사를 해산하는 사유가 좀 발생됐다는 공시입니다. 해산 사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청산을 결의했다. 해산의 내용은 해산 결의 및 청산인의 선임을 통해서 최종 청산 절차를 진행하겠다. 사유 발생일은 4월 5일입니다. 기타 투자 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종속회사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의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이다라고 좀 밝혔고, 종속회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프로젝트 바닐라고 지금 전체 자산 총액은 12억, 연결 자산 총액은 지금 533억인데 지금 줌 인터넷의 종속회사인 프로젝트 바닐라를 해산하겠다, 즉 청산해서 없애겠다는 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사실상 이 KB증권과 이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만든 야심차게 이제 준비한 이 MTS 증권 서비스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 자, 이 부분을 굳이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청산까지 가는 이유가 뭔가?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의견들 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 한국형 로빈후드라고 야심차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용객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화된 서비스 강점에서는 기존의 MTS라고 하면 모바일 주식 프로그램을 우리가 대부분 좀 쓰고 있는데 네네. 사실상 한 계좌를 우리가 사용하는 관점에서 여러 개의 어떤 계좌를 운영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사실상 선호도에 따른 어떤 증권사 프로그램에 우리가 많이 적응이 좀 돼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특별한 어떤 이 컨텐츠나 특별한 어떤 솔루션, 특별한 어떤 기능들이 없다면 부가 기능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좀 없었기 때문에 외면받지 않았나 판단을 해보고 지금 이게 보편적인 어떤 서비스 기능으로 좀 출시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유저 관점에서 이용객이 좀 감소했던 원인들은 사실상 이 특별한 어떤 부가 기능의 어떤 부재가 참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예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 이용자들의 좀 관심을 끌지 못해서 이런 좀 수순을 밟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줌 인터넷이 이제 그동안 포털 중심의 사업을 진행해 온 만큼 이제는 사업에 좀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회사의 사업 내용을 좀 잠깐 보면 지금 전체적인 어떤 제품 서비스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 포털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서비스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줌닷컴이라는 이 포털 서비스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뉴스 및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 커머스 서비스 이 쇼핑 줌을 좀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 서비스 이글루스 딤 라이브 AI 추천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6번부터 7번까지 우리가 좀 다 봤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이 제품군들을 좀 부재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인데 이게 지금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면 인터넷 포털 매출은 오히려 2019년도 대비 소폭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거죠. 246억에서 238억, 236억. 2019년도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기준에서는 사실상 크게 증가되는 매출 요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속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자산운용 관련된 사업의 어떤 매출은 좀 증가되고 있죠. 2020년도에 출자돼서 지금 51억 원의 매출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인식이 좀 됐는데 전체 매출 증감치는 인터넷 포털 관련된 서비스 사업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죠. 2019년도에 246억인데 오히려 2021년도에는 236억. 즉 언택트 수요에 대한 어떤 반사 수혜는 없었다라는 게 좀 입증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의 상승률과 287억 원의 매출 신장을 가져왔던 요인은 자산운용사의 수익 반영 51억 원의 매출 반영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증가된 것이지 2019년도에 대비해서는 크게 신장될 수 있는 어떤 성장성이 좀 둔화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대목이고 오히려 지금 이 바닐라 앱을 오히려 해산하면서 관련된 부가 손실이 2022년도에 손실 반영이 만약에 된다면 네네. 오히려 단기 손실의 어떤 영향은 오히려 좀 손실액이 반영되면서 악화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 이 회사 단순한 부분에서는 지금 이스톨 소프트라는 이 모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유관 사업에서의 오히려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봤지만 지금 모회사와 이 종속회사의 관계에서 오히려 사업적인 시너지로서 확장성을 오히려 좀 부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사업은 사실상 뭐 정체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업은 큰 신장 효과는 좀 없지만 자산운용사의 어떤 부가 수익으로서 연명하기보다는 새로운 주력 사업의 어떤 확장을 빠르게 좀 컨택해서 진출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보니까 포털 매출은 좀 감소 추세에 있고요. 자산 운용 관련 사업의 매출은 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주력 사업을 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투자 전략까지도 부탁드릴게요. 근데 오늘 줌 인터넷 2.97%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추세적으로 회사의 어떤 주가 상승 부분은 실적을 수반했던 것들은 없습니다. 실적 수반보다는 지금 정치 테마주에 좀 편승된 정책 기대 효과만 좀 가져갔는데 사실상 전 줌 인터넷의 어떤 이 주가의 상승 원동력은 기대감을 수반한 것은 맞았지만 포털 사업의 사업 정체성은 지금 크게 증감 효과가 좀 없고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 기조 효과가 뭐 거의 변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성장 사업으로서의 어떤 빠른 선회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추세 이탈은 자 요거가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 추세 이탈이 지금 현재는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5,300원이죠. 5,400원이 이탈됐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은 맞지만 저는 사실상 이 사업의 어떤 정체성 관점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부재하지 않나. 신규적 매수 관점은 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좀 좋겠는가의 관점은 지금 이 회사가 모 회사와의 어떤 사업 시너지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포털 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원천적인 사업을 2022년도 상반기에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줌 인터넷 일단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모 회사와의 사업 시너지를 확인한 후에 좀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 사업의 빠른 선회가 좀 절실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